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5대 지표에 포함되는 RSI와 MACD를 함께 활용한 굉장히 확률 높은 매매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맞은 시점에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효율을 보여주는 매매법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보시는 모든 분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지표 매매법 강의를 하다 보면 아마도 내용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으셨거나 보셨더라도 죄송하지만 이해할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보조지표로 수익 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댓글을 가끔 다시는데요. 당연히 단면적으로 보조지표 하나만 공부한다고 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고 저도 매매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조지표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냐라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조지표를 개발한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 탑급 트레이더들 중 지표를 통한 기술적 분석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을 두고 내가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아이가 징징거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희대의 천재들이 만든 보조지표는 언제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지 막연하기만 한 초보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명료하게 시각화해서 알려주는 대단히 효율적인 투자 분석 도구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무조건 보조지표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한 길로 통하지만 과정은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잘 벌고 계신 분들은 나와 다른 방식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전미투자대회에서 우승한 기술적 분석의 대가 마크 미너비니도 자신의 저서 챔피언처럼 거래하라 해서 MACD를 참고한다고 밝혔고, 수천억 대 투자자 중 유일하게 깔끔한 계좌 검증이 이루어진 일본의 코테가와 다카시, 일명 BNF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 지표를 주로 활용했다는 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진짜 프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매매 스타일과 맞는 보조지표 한두 개쯤은 매매 시점을 잡을 때 도움받는 도구로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부터 공부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단연 많은 보조지표 중에서도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꾸준한 검증을 거친 5대 보조지표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5대 보조지표는 간혹 의견이 조금씩 갈리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MACD, RSI,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스토캐스틱을 꼽습니다. 오늘 공부할 RSI와 MACD는 이러한 5대 보조지표 중에서도 절대 의견이 갈리지 않는 최고로 신뢰도 높은 지표들이에요. 근데 이걸 혼합해서 활용하는 매매법이라면 당연히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채널에 보면 MACD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한 설명은 드릴 거지만 MACD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 보실 분들은 MACD 단일 지표 강의 영상을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추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RSI 지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RSI는 렐라티브, 상대적인 스트렝스, 힘, 강도죠. 말 그대로 주가 움직임의 강도를 측정을 해서 차트에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추세의 반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예요. 이게 개발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오랫동안 시장의 시험을 겪어내면서 지금까지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반증이겠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늘 그랬듯이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고 활용은 자연스럽게
상위 1% 트레이더처럼 하실 수 있게끔 비장의 매매법을 탈탈 털어서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SI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은 RSI가 과매수 구간, 즉 과열 국면과 과매도 구간, 즉 침체 국면을 알려주는 지표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전략도 있고 RSI의 페일류 현상을 활용한 페일류 스윙 전략 등 초보적인 활용 방식은 다 알려드릴 거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RSI를 활용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요, 이 기술적 분석 도구가 어떤 시장 국면일 때 활용해야 확률이 높은가, 지금의 시장은 어떠한 국면인가, 한국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RSI는 잘 들으세요. 변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왜곡 신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RSI는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장세일 때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장기 하락 추세나 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RSI를 보고 과매수다 과매도다 판단하고 매매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축구 경기장에 가서 공을 손으로 튀기며 혼자 농구를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특징은 바보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입문자가 아니어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 계속 시장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사람들, 모르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변동성이 높아지게 돼요. 바로 이럴 때 기술적 분석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칙적인 매매를 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무서울 만큼 큰 돈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이름을 날린 트레이더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이유가 이겁니다. 일단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그 기준은 다르더라도 변동성의 한계 구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의 한계란 무엇이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시점과 과도하게 상승한 시점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하다기보다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높은 확률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분석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RSI 지표입니다. 반면에 아무 기준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은 위로 벗어났을 때 가장 많이 사서 남들의 수익을 늘려주고 아래로 벗어났을 때는 패닉셀을 해서 남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는데요. 우리가 큰손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만큼 가격을 끌어올려 놓으면 나머지의 최고점을 개인들이 끄집어 올려서 돈을 헌납하고 이후 가격이 내리꽂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칙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저점이 높아지는 이 시점이나 정고점이 돌파되는 이 시점에 사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좀 더 빨리 파는 것뿐입니다. 한 끗 차이죠. 다만 바보가 많을수록 이 꼭지 구간이 늘어나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테크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중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업이 자성을 위해 IT 업계와 손을 잡으면서 인공지능이 발전한 영향 등으로 인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시장의 평균적인 난이도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 주식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주식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때는 투자 시장에서 액티브 전략, 공격적인 전략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의 주를 이룹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보는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큰 과거에는 RSI 같은 지표의 매매 방식만 겉핥기로 알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된 구간에서는 어떠한 매매 전략이 됐건 시장을 본질적으로 깊게 이해해야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RSI는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사용을 해야 활용도가 높다는 점. 현재 주식시장의 거시적 국면은 단순히 매매 방식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일단 바탕에 깔아두시고 지금부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RSI를 구하는 계산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그리는 게 아니니까 꼭 완벽하게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적인 원리만 그런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RSI는 일정 기간, 보통 기본 설정 기간이 14일이니까 14일로 치고 14일간 상승했던 상승폭 플러스 하락폭을 상승폭으로 나누고 그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겁니다. 백분율로 표시했으니까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있고 RSI 선이 0에서 100 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 1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15일째가 되면 15일 전의 가격폭은 계산해서 제외되고 당일의 가격폭이 추가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차트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RSI를 검색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자, 적용 버튼 누르고 이렇게 추가해줍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설정창인데요. 이 설정 값을 보면 기간이 14로 되어 있는데 이 14일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타 칠 때 설정을 9나 5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CCI를 쓰는 게 낫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본 14일로 볼게요. 자, 선만 두껍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용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 차트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파동입니다. 차트의 기본은 파동이다. 자, 파동이 뭔가요? 파동은 일정한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진동을 의미합니다. 자, 파동은 일정한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진동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절대로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거래라는 에너지가 전달됨에 따라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이러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의 기울기 혹은 길이 등을 보면서 차트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가나 시장 차트뿐만 아니라 차트의 선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파동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RSI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RSI를 주가 움직임의 강도를 선으로 나타낸 지표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오르고 내리는 가격 움직임의 파동을 완만하게 그려놓은 선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동으로 표현된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추세선, 지지 저항, 쌍봉, 쌍바닥,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차트 패턴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변동성이 축소된 후에 돌파 상승하면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쌍바닥이나 삼중 바닥 같은 반전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하면 좋은 신호인 것처럼 RSI 선도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이는 패턴을 만들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좋은 신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단기 급등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라 단기 급등이 폭발적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돌파 전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직전 눌림 구간에서 깊은 눌림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요. 같은 구간에 있는 RSI를 보면 바닥을 치고 곧바로 과열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큰 슈팅이 나왔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비슷한데 여기서는 별로 안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차이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MACD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대략 바로 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미 좀 오래 하신 분들이시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기준선 두 개가 그어져 있어요. RSI에. 이게 70선이고요. 그리고 이게 30선입니다. 아래에 있는 게 30, 위에 있는 게 70.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70 이상을 넘어가면 과열 국면인 거고 이 30 아래로 내려가면 침체 국면인 겁니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했죠.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침체, 100에 가까울수록 과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건 따로 추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인 50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설정에서 기준선 설정, 요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50 입력하시고 기준선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적용해보면 이렇게 가운데 선이 하나 더 생겼죠? 가운데. 자, 50 기준선을 기준으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걸로 볼게요. 자, 이 50 기준선을 기준으로 50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RSI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주가가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가 강하다.
그리고 이 50 기준선을 기준으로 RSI가 위에 있을 때는 중단기 상승 추세가 강하다. 이걸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50선을 이탈했을 때, 자 50선을 이탈했을 때, 이게 50선이죠. 50선을 이탈했을 때 이 50선은 저항작용을 하고 돌파했을 때는 지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선을 꼭 RSI를 보실 때는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30 이하로 하락하면 매수를 고려하고 70 위로 올라가면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기본적인 RSI 매매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구간 있죠. 여기 과열 국면 진입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 이만큼의 상승을 놓치게 되고 단기로 봤을 때 이렇게 침체 구간에 들어섰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동안 추가적인 급락을 피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전략이 이 침체 구간에 돌입했을 때 매수하고 과열 국면에 진입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30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과열 구간에 돌입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고 나서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 구간에 있을 때는 기다리다가 완전히 벗기고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하고 보유 중인 종목이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해도 다시 이탈할 때까지 홀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50선은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30선을 이탈했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더라도 이 50선에 닿았을 때는 단기 저항으로 보고 매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기 매도로 대응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0선을 대부분 안 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 50선을 이탈하고 나서 50선의 저항을 받고 움직이고 있을 경우 하락 추세 강도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매매 종목에서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0선을 돌파한 후에는 5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상승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선 돌파 시 매수, 다시 자 50선을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50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전략이 RSI의 매매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건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다음으로 다이버전스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이버전스라는 건 지표와 주가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극단적인 구간, 뭐 천정이나 바닥 구간에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제일 익숙하니까. 여기서 보면 이 주가는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RSI의 꼭지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죠.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곧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을 암시하는 신호인 거죠. 자 반대로 이때 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보면 이 바닥의 저점은 비슷합니다. 연속적으로 한동안 거의 동일한데 이 RSI의 저점은 같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머지않아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게 하락할 때는 하락 전환이 예상될 때는 고점을 보고 상승 전환이 예상될 때는 저점을 본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만큼 잠깐 환기하고 가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답례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전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투자가 필수인 이 시대에 투자 능력을 키워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현명한 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저도 누구보다 돈을 많이 잃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주식 공부방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투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데일리 단타 종목, 단기 스윙 종목, 장기간 들고 갈 대형주 추세 추종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1년 만에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차트 분석 후에 공유드리는 스윙 종목을 통해 처음으로 이런 큰 수익을 봤다, 덕분에 졸업했다 라는 감사 댓글들도 달아주시는데요. 스윙 종목은 이 방에서 매달 최소 한 종목 이상은 공유드리고 있는데 최근 어떤 종목이 공유되었는지 간단하게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세장이었던 11월은 자 SO일을 검색해보면 자 날짜 11월 4일에 스윙으로 SO일
공유드렸고요. 보시다시피 당시 매수가는 7만원대, 목표가는 83,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S51의 차트를 확인해보면 공유드린 11월 4일, 공유드린 11월 4일 S51 7만원대에서 약 2주 만에 보시면 S51 95,500원까지 원웨이 상승이 나오면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10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날짜 확인해보면 10월 15일에 30만원대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는 50만원을 잡아드렸네요. LG에너지솔루션 차트 확인해보면 공유드린 10월 15일 LG에너지솔루션 30만원대에서 이후 상승이 그대로 쭉 나와주면서 52만 7천원까지 목표가를 뚫고 37%가량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9월에는 현대로템, 9월 1일에 현대로템 스윙 공유 나갔고요. 현대로템도 차트를 확인해보면 9월 1일 현대로템 19만 2,100원, 19만 2,900원, 19만원대에서 이후 24만 9,500원까지 약 30%가량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8월에는 로보티즈 검색해보면 8월 7일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나갔습니다. 로보티즈로 차트 확인해보면 8월 7일 로보티즈 8만원, 83,000원 종가 8만원대에서 이후 29만 4,500원까지 3배 이상 무려 266%가량 상승이 나온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물론 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가 도와주었지만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큰 수익 안겨주는 스윙 종목들을 공유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역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공유 내역 검색을 통해 바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2026년 상반기 폭등 기대되는 스윙 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에서 강의하는 매매법의 여러 가지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 담긴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RSI 선도 결국은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가 차트를 분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지지 저항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주가가 움직일 때 직전 고점보다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저항받은 고점이나 여러 번 지지받은 저점일수록 이탈한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이것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바로 RSI 페일류 스윙 전략인데요. 먼저 이 페일류라는 거는 속임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RSI가 침체 국면에서 상승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상승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러다가 여기서 진짜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돌파하다가 못하는 게 페일류입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이탈하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탈하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페일류예요. 그러면 이 페일류를 이용한 스윙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이 스윙은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말하잖아요. 스윙은 좌우로 흔들리는 거. 근데 좌우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흔들릴 때마다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이 붙는다. 가속이 붙어요. 맞죠? 이렇게 보면, 이 논리대로 보면 이게 주가가 돌파하는 척 할 때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스윙으로 이탈이 나오니까 확 슈팅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바닥에서 페일류가 나오다가 실제 돌파를 하면 추세에 가속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 이탈할 때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이 보유 중인 종목이 과열권에 진입했을 때 페일류에 속지 않고 홀딩해서 수익을 끝까지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죠. 근데 이 두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려면 이게 페일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MACD 지표입니다. 차트에 MACD 지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ACD 적용이 되죠. 체크가 되죠. 적용 눌러줄게요. 그러면 표시가 되는데 설정값 바꿔줄 거 없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보시기 편하게 좀 두껍게만 바꿔줄게요. 자, 보시면 이 MACD는 주황색 선이고요. 이 주황색 선. 그리고 이 시그널 선은 보라색 선입니다. 보라색 선. 일반적으로 이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교차해서 올라갈 때 그때를 매수 신호로 보고, 이 가운데 기준선이, 가운데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기준선이 0선이거든요. 0선. 이 기준선. RSI처럼 기준선이 표시돼 있어요. 이 0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아주 강력한 매수 시점으로 또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MACD 단일 지표 강의를 보시면 돼요. 자, RSI 페일류가 나왔을 때 여기였죠. 자, 가까이서 보면, 자, 페일류가 나왔을 때 MACD 선은 기준선 시그널 선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도 아래에 있어요. 여기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돌파가 나왔을 때 MACD 선이 시그널 선보다 위에 있죠. 정확하게 체크해 볼게요. 자, 페일류 여기 이렇게 3개, 그리고 실제 돌파가 여기입니다. 했을 때, 자, 페일류 나왔을 때 아래에 있고, 페일류 나왔을 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도 페일류 나왔을 때 아래에 있어요. 근데 실제 돌파가 나왔을 때 MACD선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페일류를 구별할 때 MACD를 활용하면 페일류 스윙 전략을 아주 확률 높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서도 만약에 이 종목을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과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랬을 때 일단은 매도 신호로 봐야겠죠. 근데 페일류를 여기서 구분을 해주면 달라집니다. 자,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총 2번의 페일류가 나왔어요. 이탈, MACD 선이 시그널 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탈, MACD 선이 시그널 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 실제 이탈이 나왔을 때를 체크해 볼게요. 이때는 실제 이탈이 나왔을 때는 MACD 선이 시그널 선 아래로 교차해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1차적으로 강력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고 잘라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이 페일류를 의식했다면 여기서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이런 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계속 이날에 매도 신호를 준 날에 고점을 깨지 못하고 박스 안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MACD를 함께 활용하면 페일류 전략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와 MACD를 활용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이거겠죠. 이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매수 신호를 주는 시점이 있었느냐? 2번 있었습니다. 자, 체크해보면 이때와 지금 지표만 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이때예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이게 50선이죠. 제가 50선 돌파는 중기 추세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중기 추세의 상승 추세의 전환 신호라고 했어요. 이때가 정확하게 RSI가 50기준선을 돌파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MACD도 0선을 막 돌파하는 시점, 시그널선을 교차해서 올라오고 여기가 첫 번째 매수 시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리는, 두 번째 자리는 RSI가 처음 이 중기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과열권에 막 진입한 시점. 근데 여기서 페일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MAC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제가 똑같이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진입했을 때 MACD가 만약에 이런 위치에 있다면, 지표상 높은 위치에 있다면 상승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강력 매수 신호로 보는 거죠. 그리고 MACD 또한 똑같이 선으로 나타내는 건 다 파동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이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지표를 제대로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강력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체크한 캔들 2개, 제가 매수 신호라고 한 날 날짜를 보면, 자, 이 캔들은 첫 번째는 4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매수 신호 줬다고 말한 날, 이날은 5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자, 4월 18일과 5월 14일입니다. 날짜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댓글에 또 지나고 나면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뭐 상승한 차트에는 모든 기법이 다 맞다,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운영 중인 공부방, 이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매수 타점이라고 했던 4월 18일, 자, 4월 18일에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의견이 나간 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또 제가 강력 매수 신호라고 했던 5월 14일까지도 날짜 확인해 보면, 자, 5월 14일 스윙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 나가면서 원픽이다, 최고의 돌파 시점이다, 1420분이 보셨습니다. 또 제가 종목 공부 위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채널
엘리트 강사 채널입니다. 자,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제가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한 두산에너빌리티 4월 18일 날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공유드린 게 나오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렇게 페일류가 나오는 건 이게 실제 이탈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꽈배기 형태를 만드는 거는요, 지표의 오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복잡한데 설명이, 제가 RSI는 기본값 14일이면 15일째 되는 날 15일 전에 가격폭은 제외가 되고 당일의 가격폭이 추가되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설정값이 14일이면 15일째 되는 날 15일 전에 가격폭은 없어지겠죠. 14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선이 이어지면서 제외되는 가격폭이 하락폭이고 선이 이어지면서 제외되는 가격폭은 하락폭이고 하락폭, 그리고 현재의 가격 0일 경우, 횡보할 경우 RSI선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전 하락폭이 사라지면서 지금 주가는 그대로여도 RSI선이 상승한다라는 얘기예요. 14일간의 계산식에서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0이 추가되면 마이너스만큼 플러스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MACD 기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 검색식으로 여러분도 쉽게 종목을 찾으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검색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보고 있죠. 0150, 코드 0150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대상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보다 뭐 제외 종목을 더 추가해 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대상 변경 해준 상태에서 이제 조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MACD를 검색하고요. 여기서 기준값 돌파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MACD 영선 상향 돌파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영봉전 기준이 있죠. 기본 값을 추가해 주고 여기서 1봉, 자, 이것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1봉, 2봉, 3봉, 4봉, 5봉 전까지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 엔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엔드라고 써져 있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면 OR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모두 더블 클릭해서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신고가에 근접한 종목이 더욱더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자, 52주로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52주 여기서 요걸 체크해 줍니다. 자, 먼저 0% 이상, 자, 체크해 주고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이번엔 여기 밑으로 체크해서, 자, 마이너스 10%에서 0%로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OR로 묶어줍니다. 다음은 자, 거래대금 순위를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상위 100개가 세팅돼 있죠. 추가해 주고 거래량 순위를 검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상위 100개 추가해 줍니다. 자, 다 됐고요. 이제 검색을 눌러보면 13개 종목이 나오는데 뭐 삼성전자, 미래에셋증권, 삼성중공업, 한국전력, SJG 세종, 두산에너빌리티, 코디스컴바인, 삼영엠텍, 케이프, 한라캐스트, 로보로보, CP시스템, 삼연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잡힌 종목들 중에서는 뭐 삼성중공업,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뭐 케이프 같은 종목도, 케이프 같은 종목은 시총이 낮으니까 좀 더 단기로 봐야겠지만요. 이런 종목들의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조건식 저장 여기를 누르고, 자, 뭐 MACD 이렇게 눌러 설정해 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자, 0156을 누르면 0156 조건 검색 창입니다. 여기서 보면 방금 저장해 두셨던 MACD 기법 검색식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죠. 이렇게 검색식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배우신 기법과 검색식을 함께 활용해서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리는 전자책에 이 조건 검색, MACD 영선 돌파, 제가 설정한 다른 조건에도 해당되는 검색기가 이걸 설정하는 방법이 전자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상승 추세로 시장이 돌리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니까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꼭 공부방 무료 입장하시고 전자책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쉽지 않은 내용의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도움될 수 있는 내용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고요.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월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해서 열심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